처음부터 반찬은 사랑이었습니다. 자녀를 향한 애틋한 마음,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밥 한 끼는 잘 챙겨 먹었으면 하는 걱정,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익숙한 손길로 반찬을 만들며 자녀를 떠올리셨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밥 한 끼는 든든하게 먹겠지. 그렇게 싸서 건넨 반찬통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사랑과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이제 그만 싸도 돼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분명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왜 사랑이 부담으로 돌아온 걸까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는 반찬 한 가지에도 마음을 담아 식탁을 차리며 살았습니다. 식사는 삶의 중심이었고 가족을 위한 희생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다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가족의 형태도 식습관도 생활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자녀는 하루 세 끼를 집에서 챙겨 먹지 않습니다. 외식과 배달 음식, 간편식이 일상이 되었고 냉장고는 이미 다른 음식들로 가득합니다. 반찬을 받는다는 건 단순히 음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과 관리의 수고까지 함께 짊어지는 일입니다. 먹지 못하고 남긴 반찬을 버릴 때마다 미안함이 쌓이고 그 감정이 반복되면 관계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부모님께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셨겠지만 자녀는 때때로 아직도 내가 혼자 못 챙긴다고 생각하시나? 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찬 속 정성은 고맙지만 그 속에 담긴 무언의 메시지 아직 부족하다, 부모가 도와줘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받는 이의 입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주신다 해도 받는 이가 불편하게 느낀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실 자녀는 반찬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계속 받아야 한다는 의무감 혹은 거절하면 상처 입히지 않을까 하는 부담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음식보다 신뢰입니다.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필요할 때 말하면 언제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부모의 여유가 더 큰 위안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가까운 만큼 더 섬세한 배려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돕고 조언을 아끼지 않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성인이 된 자식은 더 이상 부모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삶의 리듬도 가치관도 선택도 다르기에 부모는 이제 조언보다 존중을 먼저 배워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건강한 경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사랑으로 한 행동이 자식에게는 부담이 되거나 간섭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 부모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제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모가 결혼한 자식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태도. 첫 번째는 바로 기다릴 줄 아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무언가를 계속 해주고 싶어 합니다. 밥을 굶지 않았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챙겨주는 것이라도 있어야 내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항상 자식에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호의가 자식에게 부담으로 다가가고 반복되면 오히려
마음의 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능동적인 사랑의 방식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발짝 물러나 조용히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나서고 싶은 마음을 잠시 접고 자식이 필요로 할 때 스스로 손 내밀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는 따뜻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늘 너의 곁에 있지만 너의 삶을 대신 살지는 않을게라는 메시지가 담긴 기다림은 자식에게 깊은 신뢰를 안겨줍니다. 기다림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자식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정말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바라봐주는 것이 무언가를 직접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부모는 조용히 곁을 지키며 자식이 삶의 어느 지점에서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줍니다. 그 공간은 말없이도 위로가 되고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런 부모의 태도는 자식에게 심리적 여유를 주고 부모에 대한 감사와 신뢰를 키우게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먼저 연락하길 바라시지만 연락을 강요한다고 해서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응답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챙기지 않아도, 끊임없이 애쓰지 않아도 부르면 응답할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이 자식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통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지하고 응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태도는 부모 자신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자식에게는 스스로 선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이런 관계야말로 오래도록 따뜻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약간의 외로움도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먼저 찾아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 예전에 해줬던 그 반찬 생각나. 그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말 속에는 부모의 사랑이 여전히 자식의 마음 속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란 많이 주는 것보다 꼭 필요할 때 줄 수 있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내는 힘은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인생을 사는 부모의 태도입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독립하게 되면 부모님께는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자녀를 매일같이 돌보거나 곁에서 챙기던 시간은 지나가고 하루하루가 느슨하고 조용하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속에 슬며시 공허함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이 끝난 걸까? 라는 물음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이 시점이야말로 부모님이 진정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녀의 하루를 걱정하기보다 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날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날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때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살고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산책 모임에 다녀왔어. 문화센터에서 도자기 만들기를 배워봤는데 너무 재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에게 부담이 아닌 활력으로 다가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엄마가, 아빠가 잘 지내고 있구나 하는 안심과 함께 연락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더 자연스레 생기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께서는 자식이 걱정될까봐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냉장고가 비어 있지는 않을까?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하지만 자녀는 어른이 되었고,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녀를 안심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님이 자신의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에게는 무엇보다 큰 안정감을 줍니다.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부모는 말투부터 다릅니다. 밥은 잘 챙겨 먹니? 보다는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그림 전시회를 보고 왔어. 너도 기회 되면 한번 가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감시자도 간섭자도 아닌 삶의 본보기로 비칩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배우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에게 존경심과 함께 따뜻한 영감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도 관심을 갖는 일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엄마 아빠로만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시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해보고 싶었던 것, 아직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산책 모임, 글쓰기, 작은 여행이라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낯설고 시작이 서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만 지나면 분명히 느껴지실 겁니다. 아, 나에게도 이렇게 설렐 일이 남아 있었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채워가는 이 여정이 절대 자식과 멀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식은 부모가 자기 삶을 잘 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끼고 더욱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연락을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부모의 인생도 끝이 아니라 여전히 펼쳐져야 할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매일의 소소한 취미, 소중한 인간관계, 그리고 나만의 리듬이 깃든 일상이 모여 그동안 미뤄뒀던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자녀에게 온전히 매달렸던 시간에서 조금씩 벗어나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전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이미 잘 자라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그 마음 속에 깊고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고 든든한 위로입니다. 세 번째는 존중과 이해의 태도입니다. 존중과 이해는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상대의 삶의 맥락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결혼한 자식은 이제 독립된 성인이며 부모와는 다른 리듬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존중의 시작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조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내가 해줄 말이 있다는 자세보다 나는 내 생각이 궁금하다는 태도가 훨씬 큰 신뢰를 만듭니다. 이해란 동의와는 다릅니다. 전적으로 납득되지 않더라도 자식의 선택이 그들의 삶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결정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해입니다. 그 어떤 조언보다 너의 방식을 믿는다는 메시지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식이 잘못했을 때 바로잡으려 하기보다는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 가 아니라 그때의 마음이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질문 하나로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진정한 존중은 자식의 삶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는 내가 가진 기준을 내려놓고 그들의 관점에서 잠시 걸어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종종 가까움과 간섭을 혼동합니다.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챙기는 것이 좋은 부모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깊이는 횟수나 거리보다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사랑의 마음이라도 자식의 삶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그것은 오히려 부담과 피로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워도 심리적으로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진정한 가까움은 모든 것을 함께하려는 것보다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거리를 두며 지켜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선택한 방식, 자식이 꾸려나가는 삶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지입니다. 말없이 기다려주는 부모, 조용히 지켜보는 부모는 오히려 자식에게 더 깊은 신뢰를 주고 편안한 존재로 남게 됩니다. 가끔은 조언보다 공감이, 잦은 방문보다 한 번의 따뜻한 연락이 더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걸 알아야 안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굳건히 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자식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가까워지기 위해 애쓰기보다 내 인생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과의 진정한 친밀함을 키우는 길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부모가 아니라 온전한 나로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자식이 자리를 잡고 독립해가는 만큼 부모 역시 내 인생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나에게 맞는 취미를 찾는 데서 출발합니다. 나만의 시간, 나만의 관심사, 나만의 속도로 하루를 채워가다 보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가볍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행복해질 때 자식은 가장 깊은 안심을 합니다. 당신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자식도 기꺼이 그 곁에 있고 싶어집니다. 이제는 반찬보다 더 따뜻한 삶의 온기로 자식 곁을 지켜주세요. 부모가 웃는 모습이야말로 자식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